그럼 흥분의 전도를 먼저 한번 보면은 그림을 하나 그려봐야 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뉴런을 그리고 여기에 몸통 죄송합니다. 뭐냐 축삭을 그려보면 여기에서 이게 탈분극, 분극 이런 것까지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할 거예요. 다 설명을 할 거니까 이걸로 보시고 다시 책으로 넘어가서 한번 볼 거예요. 책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각각의 일단 명칭부터 여기 어디 좀 공간 잘해서 필기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명칭부터 한번 좀 보면요. 명칭부터 한번 보면은 일단 요 머리 부분 여기 부분을 보고 우리는 가지돌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된 여기 부분을 보고 우리가 신경세포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가 축삭돌기인데 축살이라 썼네. 축삭돌기인데 신경 자극의 전달은 이렇게 일어나죠. 전달 방향. 글씨 잘 안 보이네. 자극의 전달 방향. 그러니까 여기에 문이 있는 거야. 근데 문이 있는데 그 문이라고 하는 걸 알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박스 여기 이 선생님이 쓰는 거 꼭 외우세요. 나 밖으로 나갈래. 그건 안 돼. 이거 좀 외우세요. 나 밖으로 나갈래. 그건 안 돼. 나 밖으로 나갈래. 그건 안 돼. 그건 뭔 소리냐면 나트륨은요 항상 밖에가 더 많고요. 칼륨은요 항상 안에가 더 많아요. 나트륨과 칼륨이라고 하는 애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신경을 전달을 할 건데 나트륨은요 항상 바깥에가 더 많고요. 칼륨은요 항상 안에가 더 많아요. 그럼 자극이라고 하는 게 요쪽에 빵 하고 자극이 주어졌다. 그럼 오른쪽으로 쭉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봐보면 예를 들어 나트륨은 바깥에 더 많은 겁니다. 항상 나트륨은 바깥에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칼륨은 안에가 더 많아요. 바깥에도 있긴 있겠지 조금. 그 다음에 나트륨도 안에가 있긴 있겠죠. 근데 문이 있는데 문이 어떻게 있느냐. 문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요렇게 생긴 문. 그렇다라고 하는 건 얘는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열리는 문이야? 바깥에서 안쪽으로만 열리는 문이죠. 문이 요렇게 바깥에서 안으로 열리는 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안에서 바깥쪽으로 열리는 문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안이든 바깥이든 상관없고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회전문이 하나 있어요. 회전문이 이런 식으로. 그럼 이랬을 때 우린 각각 이 문들이 이름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의 이름을 보고 우리는 나트륨 너무 글씨가 찌네. 얘를 보고 나트륨 통로라고 부릅니다. 나트륨 통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에서 바깥으로 열리는 이 문을 보고요. 칼륨 통로라고 불러요. 얘도 나트륨 통로인데 나트륨 이온 통로겠지. 그 다음에 여기 회전문, 안과 바깥으로 다 나갈 수 있는 회전문은 우리가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문이 3개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또 하나 더, 우리 통합과학 때 확산에 대해서 배웠죠. 확산은 물질이 이동을 하는 것이며 항상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한다. 그럼 자극이 아까 자극이 주어진 시점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자극이 주어진 시점. 자극이 꽝 하고 주었어. 꽝. 그럼 자극이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잖아. 자극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자극이 쭉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자극이 주어졌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깥에 있던 나트륨 이온이 나트륨 통로에 의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요. 나트륨이 들어가. 근데 선생님 지금 문을 요렇게만 그렸는데 문이 당연히 여기에도 또 나트륨 통로가 또 이렇게 있겠죠? 이쪽에도 뭐 칼륨 통로가 있고 쭉쭉쭉 이렇게 계속 있겠지. 근데 공간이 안 돼서 선생님 4개 정도만 그린 거야 지금. 그러면 자극이 주어지면, 자극이 왔다 그러면 나트륨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나트륨이. 그래서 우린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 우린 이걸 보고 일단 첫 번째로 자극이 주어지면, 즉 자극을 받으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고 나트륨이 밖에서 안으로, 뉴런 밖에서 뉴런 안으로 확산합니다. 확산, 그 다음 또 확산, 줄줄이 쭉 확산해 가는 거예요. 뭐처럼? 도미노처럼. 그러면 자극이 선생님이 처음에 썼던 주황색 방향으로 쭉 전달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해가? 우리는 이 과정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 탈분극이라고 불러요. 탈분극. 자극을 받으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고 나트륨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도미노처럼 쭉 가는 거지. 그럼 그렇게 됐어. 그러면 자극을 전달을 한 거야. 근데 문제는 이 뉴런이 일회용이 아니에요. 일회용품이 아니야. 얘를 또 한 번 더 써야 되거든. 그래서 재사용을 위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재사용을 위해서 어떠한 단계를 거치는데, 재사용을 위해서 칼륨 통로가 열리고 칼륨 이온이 안에서 바깥으로 확산합니다. 왜? 항상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야 되니까. 밖으로 나가야, 나트륨은 밖에 마르니까 밖에서 안으로 가고, 그건 안 돼. 칼륨은 안에 마르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가는 거야. 재사용을 위해서. 우린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 재분극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재분극까지 일어나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재분극까지 일어나고 보니까 원래 나트륨은 어디가 더 많았어? 원래 밖에가 더 많고 안에가 더 많았는데, 나트륨이 안쪽으로 들어왔으니까 나트륨이 어디가 더 많아? 안에라고 하면 안 돼요. 안에가 더 많지 않고, 얘는 탈분극이 일어나도 바깥에가 더 많습니다. 바깥에가 더 많아요. 탈분극이 일어나도 바깥에가 더 많습니다. 바깥에가 더 많은데 이 격차가 감소했죠. 원래 100개, 10개 있었으면 지금 한 60개, 40개로 바뀐 거야. 격차가 줄어들었어. 그럼 제대로 사용이 되겠어? 다음번에도 확산이 잘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죠. 그다음 칼륨도 안과 밖을 보면요, 원래 안에가 더 많았어. 근데 얘도 재분극이 일어나도
재분극이 일어나도 안에가 더 많은 거야. 근데 원래 안에가 100개 있고 바깥에가 10개 있었으면 60개, 40개 정도로 뭐가? 격차가 감소했어. 그럼 이 격차를 다시 늘려줘야 되거든. 그래서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여기 세 번째 요노마, 얘가 필요합니다. 얘. 그래서 얘는 뭐냐? 얘는 재사용을 위해서 나트륨의 농도는 밖이 안보다 더 훨씬 커지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칼륨의 농도는 안이 밖에보다 훨씬 커지게 하기 위해서 뭐가 일어나냐?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를 이용해서 나트륨은 안에서 바깥으로, 그다음에 칼륨은 바깥에서 안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나트륨은 탈분극이 일어나도 바깥에가 더 농도가 높다 그랬죠. 그럼 얘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칼륨도 재분극이 일어나도 안에가 더 농도가 많다 그랬는데 격차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잖아.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는 확산이 아닙니다. 얘네는 왜?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일어나야 되거든. 근데 얘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네. 얘를 농도 기울기를 거슬러 오른다 그래요. 농도 기울기를 거슬러 오른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 이때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는 인위적인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방법이고요. 우리 이걸 보고 능동수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을 하는데 얘는요 항상 작동해요. 항상 작동. 항상 자극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그러면 결국에 봐봐, 이제 순서대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자극이 주어지면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가고 재사용을 위해서 재분극이 일어나는데 농도 격차가 다르네. 그러니까 나트륨 칼륨 펌프를 이용해서 나트륨은 안에서 바깥으로, 칼륨은 바깥에서 안으로. 그럼 결국에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그 결과 다시 원상 복구가 되겠죠. 어떻게? 나트륨은 밖이 안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칼륨은 안이 밖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이러한 효과가 됩니다. 이러한 효과가. 그래서 여기 어찌 보면 선생님도 느꼈을 때 여기 부분은 너희가 아마 왜 그런지 잘 모를 거야. 어려워, 이해 안 갈 텐데, 일단은 탈분극, 재분극,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하는 원리까지를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자극이 주어지면 자극이 이렇게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자극이 주어지면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도미노처럼 들어가니까 자극을 전달을 했는데, 나트륨이 안에가 더 많진 않아. 근데 안으로 많이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바깥으로 빼내야 돼. 근데 나트륨 통로로 다시 못 나와요. 뭘로 나와야 되냐면 여기 나트륨 칼륨 통로로 나와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칼륨을 바깥으로 빼는 재분극이 일어나고, 그래서 칼륨을 바깥에 많게 한 다음에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을 하더라.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는 나트륨을 밖에서 안으로, 나트륨은 안에서 밖으로, 칼륨은 밖에서 안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나트륨만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항상 나트륨과 칼륨 두 개가 같이 이동을 시켜야 돼서 재분극과 탈분극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사용했더라도, 이 뉴런을 한번 사용했더라도 다시 바깥에 나트륨이 많게, 그 다음에 안에 칼륨이 많게끔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여기 책 내용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면요, 분극부터 나오는데 분극부터 볼 필요는 없고
바로 탈분극부터 볼게요.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인데 글로 나와 있는 겁니다. 휴지 상태. 휴지 상태는요, 쉬고 있는,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요. 이런데 자극을 주면 나트륨 통로가 열려 나트륨이 안쪽으로 들어온다. 근데 막전이가 상승한다라고 나오는데, 막전이가 상승한다라고 많은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같이 겸해서 보면요, 여기 그래프가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근데 여기서 요 마이너스 70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휴지전위라고 불러요. 휴지전위가 뭐냐?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의 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의 전이이며, 여기는 세포 왼쪽에 그림 봐봐. 세포 바깥에와 안쪽이 있을 때 바깥에와 안쪽이 누가 더 바깥쪽과 안쪽이 전이가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느냐 했을 때 마이너스 70인데, 이쪽은 뭐라고 보면 되냐면 이 막전이는 뉴런 내부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편할 수 있어요. 뉴런 내부. 그럼 왜 마이너스 70인지는 분극 때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고, 뉴런 내부인데 봐봐, 나트륨이 탈분극 때 자극이 주어지니까 나트륨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안쪽에 나트륨 이온, 즉 Na 플러스가 안쪽으로 많아지니까 막전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겠지. 나트륨 플러스가 많이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좀 내용을 좀 보시면, 나트륨 통로가 열린다. 그래서 나트륨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확산하며 막전이가 상승한다. 그 다음에 역치전이에 이르면, 역치전이란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역치라는 말만 좀 아시면 되는데, 역치라는 말은 우리가 화장실에서 응가하다 보면은 처음에 냄새나다 나중에 안 나요. 역치라고 하는 건 내가 어느 정도 자극을 받아야 내가 그걸 느끼거든. 정말 미세한 자극은 사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좀 큰 자극. 왜? 처음엔 냄새가 나다가 조금 지나니까 그것보다 더 강한 자극이 와야 내가 냄새를 맡는데, 그 자극이 좀 약한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람이 느끼는 최소한의 자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소한의 자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자극을 받은 부위는 막전이가 상승한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보시면 되며, 플러스에서 여기 보면 활동전이에 발생해서 플러스 35mV가 막전이고, 내가 그때 활동전일 때 느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탈분극이 일어나면 다시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나트륨 통로는 닫히고요. 대부분의 나트륨 통로는 닫히고, 나트륨은 세포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대신에 칼륨 통로가 열려서 칼륨이 바깥으로 확산해요. 그럼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림으로 보면 안쪽에 있던, 요 밑에 그림으로 가서 볼게. 안쪽에 있던 칼륨이 바깥쪽으로 나가니까, 막전이는 어디의 전이라 그랬지? 뉴런 내부라 그랬죠. 뉴런 내부에 있던 칼륨 K 플러스 양이온이 나갔잖아. 그럼 점점 플러스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전이가 어떻게 되더라? 하강하더라. 이게 무슨 분극? 재분극이다. 그래서 나트륨 통로는 닫히고 칼륨 통로가 열린다. 그래서 칼륨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확산한다. 그래서 나오는데, 여기 과분극이란 말이 나오는데, 과분극이란 말이 뒤에 문제 풀 때 많이 중요합니다. 여기 휴지전이는 마이너스 70이었는데 얘가 칼륨이 갑자기 너무 많이 나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요 끝에 지점, 여기 보면요, 막전이가 정상, 휴지전이보다 낮아져요. 마이너스 80mV가 됩니다. 이때를 보고 우리는 과분극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재분극이 일어났어. 그 다음 선생님 뭐가 일어난다고? 분극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럼 왼쪽 넘어가 보면은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서는 맨 처음 여기도 되지만 여기도 돼요. 그쵸? 그래서 한번 보면요,
세포막의 안쪽은 상대적으로 음전하, 세포 바깥쪽은 양전하를 띠고 있는 상태이다. 휴지 상태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나트륨 칼륨 펌프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데, 나트륨 칼륨 펌프가 에너지를 소모하여 나트륨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칼륨을 안쪽으로 이동시킨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심하게 선생님이 가르쳐 드리면, 나트륨을 3개 내보내고 나트륨 3개가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칼륨 2개가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깥쪽이 플러스가 되고 안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휴지 전이가 몇이 된다? 음전하 마이너스 70mV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밑에 있는 내용 좀 더 보면, 농도 차이로 인해 나트륨은 세포 바깥에서 안으로, 칼륨은 안에서 바깥으로 확산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일부 열려있는 칼륨 통로를 통해 세포 안의 칼륨은 바깥으로 일부가 확산하지만, 세포 바깥에 나트륨은 열려있는 나트륨 통로가 매우 적기 때문에 거의 확산하지 못한다. 그냥 재분극 탈분극이 일어나야지만 얘네가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휴지전이 마이너스 70을 외워주셔야 되고, 여기서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 다음에 휴지전이는 마이너스 70이다. 막전이. 그래서 선생님, 막전이는 뭐의 전이다? 얘는 뉴런 내부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82페이지 밑에 보면 자극의 세기와 활동전이 변화. 이것도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내가 살살 맞았어. 그 다음에 세게 맞았어. 혹은 조금 추워, 많이 추워. 조금 뜨거워, 많이 뜨거워. 자극이 더 세면은 막전이가 마이너스 70과 플러스 35 이렇게 변하는데, 더 많이 격하게 변하지 않을까? 문제에서는 더 강한 자극을 주면 활동전이 35가 더 증가한다. 뭐 이런 식의 말이 나와요. 근데 이건 다 틀린 말이고요. 그래서 뭐 약한 자극과 강한 자극의 차이는 막전이,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이러한 빈도 차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빈도 차이. 네. 그래서 막전이는 강한 자극이든 약한 자극이든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음 장 넘어가서 흥분의 전도. 흥분의 전도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한 뉴런 내에서의 흥분의 이동. 그래서 나트륨 순서대로 나트륨이 들어가고 그 다음 나트륨이 들어가고 그 다음 나트륨이 들어가고 하면서 도미노처럼 이어져 나간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더 심화하면 확대경 얘긴데, 막전이가 빨간 색깔이야. 그럼 이거를 좀 나눠서 보면, 여기를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노란 색깔한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왼쪽이 여기 부분이 탈분극이죠. 막전이가 상승하니까. 탈분극일 때는 뭐가? 나트륨 통로가 오픈돼서 나트륨이 바깥에서 안으로 간다. 그래서 나트륨의 막 투과도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분극? 재분극이니까, 재분극일 때는 칼륨이 안에서 바깥으로 이동을 한다 라고 했으니 칼륨의 막 투과도가 그 다음에 증가를 하는 그래프를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흥분의 전도 속도, 아까 선생님 뉴런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여기서 활동전이가 랑비의 결절에서 다음 랑비의 결절로 건너뛰는 도약 전도가 일어난다. 그게 뭔 말이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마리집 신경과 민마리 신경 보면 얘는 흥분 전도가 일자로 쭉 일어나는 반면에 랑비의 결절이 있는 마리집 신경은 이런 식으로 건너뛰면서 흥분 전도가 일어난다. 그래서 마리집 신경은 도약 전도가 일어나 흥분 전도 속도가 민마리집 신경보다 빠르다. 네. 그 다음에 밑에 지름이 클수록 흥분의 전도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이거는 어떻게 좀 보면 되냐면 우리 전기신호라 그랬죠? 전기신호 V는 IR, I는 R분의 V인데 지름이 클수록 저항이 작아요. 네,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더 세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BCD를 보면 일단은 ABCD를 봤을 때 일단은 마리집이 있는 거가 더 빠르니까 얘네가 무조건 더 빠르고, 그 중에선 지름이 큰 거, 그래서 A가 B보다 빠르고 C랑 D는 둘 다 마리집 없으니까 지름이 더 큰 거 C가 D보다 빠르고, 이렇게 해서 흥분 전도 속도가 ABCD 순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도고요. 그 다음 전달에 대해서 보면요, 시냅스 소포에 들어있는 신경전달 물질로 흥분이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전달되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흥분 전달이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시냅스 소포라고 하는 건요 어디에만 있냐면 축삭돌기 말단에만 있습니다. 이것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시냅스 소포 안에 들어있고요.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이 뭘 타고 시냅스 소포에서 만들어져서 소포 안에 있어서 얘네가 요렇게 와가지고 비눗방울 안에 들어있었던 게 비눗방울이 합쳐지면서 이렇게 쫙 열려요. 그래서 그 신경전달 물질들이 나가는데, 여기 다른 쪽에 있는 뉴런이지, 여기가 다른 뉴런의 가지 돌기거든요. 그럼 이 가지 돌기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 축삭 돌기에는 시냅스 소포, 즉 신경 전달 물질이 있었다라고 하면, 가지 돌기에는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주는 애,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가 있습니다. 수용체.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시냅스 소포는 축삭돌기에만 있고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주는 애는 가지 돌기에만 있으니까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만, 이 방향으로 축삭 돌기에서 가지 돌기로만 뭐가 일어난다? 흥분 전달이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서술형 문제 나오면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신경 전달 물질에는 도파민, 가바,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노르에피네프린 등이 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애들이 아세틸콜린과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그 다음에 뉴런과 뉴런은 붙어있지 않아요. 다른 뉴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는 이 틈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시냅스라고 부르더라. 네. 그 다음 넘어가서 보면 흥분 전달의 방향성 나왔죠? 얘기했죠? 항상 방향성은 어디서 어디? 시냅스 소포가 시냅스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 있고, 그 다음에 수용체는 시냅스 이후 뉴런의 가지돌기에만 있기 때문에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로만 일어나며,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그림에서 조금만 다르게 한번 해보면 뭐가 있냐? 자극을 선생님 딴 데다 줄게요. 자극을 예를 들어서 선생님 여기다가 자극을 줬어. 여기다가 자극을 줬어. 그럼 문제에서는 막전이가 변하는 곳은 이러면서 물어봐요. A, B, C, D 이렇게 해서 물어봅니다. 막전이가 변하는 곳을 모두 고르세요. 그럼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이게 흥분 전도의 방향성, 흥분 전달의 방향성 계속 나오는데, 전도는 방향성이 없고요. 그러니까 즉 양쪽으로 모두 일어납니다. 근데 전달은 방향성이 있어서 축삭에서 가지돌기로만 일어나요. 그럼 자극이 주어지면 얘 시작은 양쪽으로 다 출발을 하는 거야. 이거 주황색 안 보이네. 보라색깔로 할까? 양쪽으로 전도는 다 일어나는데 여기서 여기로는 건너뛸 수 있지만 여기서 여기로는 건너뛸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 A, B, C, D에서 막전이가 변하는 곳은 어디인 거야? B, C, D가 막전이가 변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밑줄만 치면 시냅스 영향을 미치는 약물, 보통 이렇게 마약 같은 것들인데 진정제, 신호 전달을 억제하여 긴장과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수면을 유도한다. 그래서 보면은 뭐 아편, 수면제, 알코올, 프로포폴. 일단 각성제, 신경을 흥분시켜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호흡과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여 각성 효과를 나타낸다. 카페인, 니코틴, 코카인, 엑스터시. 환각제는 인지작용과 의식을 변화시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환각을 유발한다. 대마초, 뷰테인, LSD.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내신 문제의 서술형, 단답형으로 자주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일단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생각보다 많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은 다시 물어보고 하면 되고, 다음 주에 학원에 오셔서 수업을 하실 때도 적극적으로 좀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